그 인테리어죠. 어떻게 보면 이 침대는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지만 이거를 이쁘게 만들기까지는 제도가 못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냐? 당장 그렇죠. 보급할 사람도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일반 기업들에서 이제 모션베드라고 해서 하나씩 나오는 그 와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모션베드가 이제 병원용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담고 있고요. 이동을 한다라든지 혹은 병원에는 없는 그런 뭐 스마트 센서를 붙여가지고 네. 심장 박동수나 호흡이나 산소 포화도까지도 측정을 해주고요. 네. 낙상이 의심이 되면 그걸 또 조기에 보호자에게 또 알려줍니다. 아, 예상치 못한 걸로 넘어지셨을 때 그럴 수가 있죠. 누군가 옆에 없는데도 네네. AI가 그걸 체크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모션 침대도 당연히 사이드 레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높이가 최고 80cm까지 최저 46cm까지 되기 때문에 높이를 최고로 높이면은 간병하시는 분들의 허리나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주무실 때는 46cm로 최대로 낮춰 놓으면 떨어지더라도 낙상 이후에 골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침대 사이드 레일을 올려 놓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만약에 그 당시에 아무도 없다면은 이런 방치가 돼버리면 안 되죠. 방치가 되면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정호승 시인이라고 뭐 수선화에게 유명하죠. 유명하죠. 라는 시를 예. 썼던 분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예. 그분이 쓰신 그 못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못을 보면 우리가 망치질을 잘못하면 못이 휘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옆으로 펴서 쓸 수가 있는데 복구할 수 있죠.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무조건 안 되죠. 휘어져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정호승 시인이 아버지 목욕을 시키다가 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고 생각이 떠올라서 그 못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시에 쓰진 않았지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예전 가정에 보면은 그 화장실이 높죠. 문턱이 있고 좀 낮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아마 골절되신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으시잖아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도 손잡이가 안 잡혀요. 돌리는 손잡이거든요.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보완이 되는 게 손잡이를 그냥 당기면 열리도록 하는 걸로 맞아요, 많이 맞아요. 보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션 베드를 쓰면은 최대한 높이를 낮추어서 골절이라든지 뭐 뇌출혈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걸 또 빨리 못 알아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기 알람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가니까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만 그 압박감에서 기계에 살짝, 살짝 이제 맡김으로써 네. 내가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모션 베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모터가 들어간 전동 침대가 아니라 집안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병원용 침대에다가 더 좋은 모터, 더 좋은 매트리스, AI 센싱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진일보한 침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가족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훨씬 예. 좋죠. 사실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하면은 그냥 병원용 침대. 병원용 침대죠. 2세대는 인테리어를 가미한 네. 모베 같은 모션 베드. 네. 3세대는 여기 컨텐츠가 들어간 네. 약간 AI 센서가 네, 들어간 침대. 근데 네, 네. 원장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건 3세대 침대다. 네, 네. 왜냐면 사람이 전부 다 네, 네.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침대는 사람의 몸을 직접 감싸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도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뭐 AI 간병이나 센싱을 통해서도 이제 사람이 하는 단순한 반복적인 일들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그 원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많이 움직이시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의 3분의 1은 침대자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네네. 근데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가보면 거의 90%는 누워 네, 계시잖아요. 그냥 24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문 목욕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욕실로 모시고 가서 뭐 목욕을 시키거나 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말고는 침대만 계시는 거죠. 일반 침대에서 계셨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일반 침대는 건강한 사람이 쓰기에는 적합하죠. 근데 이제 불편하셔서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우신 분들이 쓰시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또 이제 사이드 레일이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위험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일반 침대를 빼고 바닥에서 하신 분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바닥에서 쓰시면 딱딱하거든요. 매트리스를 좋은 걸 쓰더라도 특히 욕창이 있어서 체외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안 하시려고 해요. 몸이 베기고 아프니까. 근데 지금 모션 베드 같은 경우에는 병원용 침대와 달리 매트리스가 쿠션감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쓰는 침대는 두께가 두껍지가 않아요. 왜냐? 네. 기존에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때 욕창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시대 상황을 반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모션 베드는 바뀌었구나.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더 기능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모션 베드를 고민하시거나 또는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고요. 24시간 누워 계신 환자에게는 자신의 몸을 감싸는 새로 치면은 둥지가 될 거고요. 우리한테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더 플러스 기능이 붙어서 일상생활에 쓸 수 있고
게다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시면은 이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통해서 간병이나 또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또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윈도우가 1인 1가정에 보급된다라는 네네. 말처럼 네네. 정말 이것도 환자 가정의 보급이 좀 네네. 필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